531번입니다. 수목이 방어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통해서 방지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는데요. 그 답은 생태적 방제가 되겠습니다. 왜 생태적 방제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내충성 품종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즉 방어 기적을 통해서 해충을 극복해내는 것을 보고 내충성 품종에 대한 식재인데 이것을 보고 생태적 방제에 들어갑니다. 그 내충성 품종에는 세 가지의 성질이 있어요. 항객성, 항생성, 내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내충성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볼게요. 기피 물질을 발산하여 접근을 방지하는 성질,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이느냐? 즉 기피 물질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항객성이 됩니다. 이 항객성이 기피 물질을 발산하여 접근을 금지하는 그런 성질과 관련이 있고요. 다음 중 비선호성과 관련이 있는 성질은 무엇이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비선호성, 이것도 역시 항객성입니다. 즉 기피 물질과 비선호성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곤충의 생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만들어 방해하는 물질, 즉 곤충의 생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테르펜이 있죠. 그것에 관련이 있는 성질은 무엇이느냐? 바로 항생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방어하는 물질과 관련이 있고요. 테르펜과 관련이 있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테르펜은 뭐라고 했죠? 곤충이 더 이상 가해하지 못하도록 수목이 생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의 물질을 분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항생성과 관련이 있었고요. 그게 테르펜입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솔리폭파리의 부화 유충 후에 정착할 때 이 표면층에 궤저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성질이 무엇이 있느냐? 항생성입니다.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솔리폭파리의 산란율이 소나무와 비슷하지만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리기다 소나무는 솔리폭파리의 부화 유충이 정착하면 잎 표면층에서 궤저 현상을 보이고 내피층과 이에 인접한 조직에 수지성 물질이 충전이 되면서 일종의 방어층을 형성하게 한다. 여기에 방어층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이 본문만 보시더라도 항생성을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어층을 형성하여 부화한 유충이 벌레 혹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착 1개월 내에 죽도록 한다. 그것이 뭐와 관련이 있다? 항생성과 관련이 있다. 즉 항생성과 관련이 있는 특별한 예제는 리기다 소나무와 솔리폭파리입니다. 즉 솔리폭파리는 리기다 나무에 있는 곳에 심지를 못하고 만약에 솔리폭파리가 심한 구역에서는 리기다 소나무를 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것이 내충성 품종의 생태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충성이 가진 세 개의 성질 중 피해에 대한 회복력을 우수한 성질을 말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성이라고 합니다. 이 바로 내성이 회복력과 관련이 있고요. 복숭아 명나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생종의 밤나무를 식재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는 생태적 방법의 성질은 무엇이 있느냐?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이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내성이 되겠습니다. 이 내성이 이 복숭아 명나방의 만생종 밤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의 방제 방법으로서 활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숭아 명나방 같은 경우 이야기가 7월에서 8월입니다. 그러면은 조생종 같은 경우는 이게 피해가 크지만은 그 뒤에 열매가 맺혀진 만생종 같은 경우는 그 피해를 비껴갈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밤바구미 같은 경우는 만생종에 의한 피해가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생종을 심어서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밤바구미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생종 밤나무를 식재하여 예방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은, 이것도 역시 내성이죠. 내성이 밤바구미는 9월과 10월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조생종을 심으면은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